오늘은 과일 수확이 끝난 과수원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이제 그 수확이 끝난 밭에서 고토석회를 뿌려서 이제 식물에게 필요한 고토,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급하고 낮은 pH를 높여서 비료의 흡수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여기는 비가림 감귤 하우스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림 감귤 하우스에 수확을 모두 마치고 나무들에게 물을 흠뻑 한 2회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산칼슘 연면시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있는 고토석회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 토양의 인산질 성분이 워낙 낮아서 작년에는 이제 용성인비를 밭 전체에다가 뿌려줬었는데요. 이제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인산이 많은 그런 비료를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성인비를 무조건 뿌릴 게 아니라 우선 토양 검정을 하고 나서 아직도 인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선은 고토석회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토양 검정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의뢰를 하고 나서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인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그쪽 이제 이 밭에다가 용성인비를 올해는 조금 더 추가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밭에다가 제가 퇴비를 뿌렸습니다. 퇴비 한 500포, 400~500포 정도를 뿌렸는데, 이 밭이 이제 초생 재배를 한 밭이라서 풀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렇게 굳이 그동안 퇴비를 뿌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비를 뿌린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한 그루당 한 포씩은 20kg 한 포씩은 뿌려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는 이제 퇴비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퇴비를 매년 뿌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유기물이 많다 보면은 그 유기물 때문에 이제 뿌리가 잘 뻗지 못하고 뿌리가 고사되고 나무나 이제 작물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생 재배를 이게 풀을 키우고 풀을 이제 죽이게 되면은, 초생 재배를 하게 되면은 유기물이 많아집니다. 워낙 여기 이 땅도 이제 초생 재배를 했고, 그리고 유기물을 많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퇴비를 작년에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퇴비를 한 2년 정도 뒤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비는 너무 자주 주면 좋지 않다. 유기물이 많은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인산질 성분이나 아니면 가리지 성분, 어떤 그 비료 성분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많은 것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줄여나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을 이제 채취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한 7군데, 한 8군데에서 조금씩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토양 채취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삽으로 겉에 있는 흙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삽으로 한 차례 이렇게 파주고, 이렇게 파신 다음에, 자, 요 결 있잖아요. 이 이쪽 결을 한 이 정도 이렇게 파서 이 흙을 샘플로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서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여러 군데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토양 검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셔도 되고, 아마 이게 토양 검정 결과가 맨날 틀려집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이제 부족한 성분들을 비료를 이제 충분히 줬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산질 성분이 조금 높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유기물도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퇴비를 줬기 때문에 유기물도 더 많아졌을 거고, 하여튼간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만약에 작년에 제가 적게 줬거든요. 적게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분들이 낮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고토석회를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고토석회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pH입니다. 이제 고토석회를 한 번도 뿌리지 않는 밭은, 그리고 무기질 비료, 즉 화학 비료를 계속 써온 밭은 아마 pH가 엄청 낮은 산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면은 비료를 아무리 뿌려도 작물이 그 비료들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없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즉 pH가 6에서 6.5 사이 정도 되면은 거의 흡수율이 10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땅은 이제 pH가 6에서 6.5 사이인데 이게 고토 석회를 뿌린 지 올해 한 2, 3년 정도 돼서 올해는 봄에 수확이 좀 빨리 끝나서 고토 석회를 좀 뿌려볼까 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써 있듯이 pH를 높여서 비료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작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작물에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도가 굉장히 낮게 되면 비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토석회를 뿌려주셔서 pH를 높여 놓으시면은 확실히 이 비료를 주는 그 시비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토양의 산도 pH를 항상 체크하시고 산도가 좀 낮아졌다 생각되시면 그때 고토석회를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격은 2주입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 전에 이것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2주에서 3주 전에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고토석회를 뿌리게 되면은 이 석회 성분과 질소 성분, 인산 성분이 이제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와 그리고 유기질 비료, 그다음 퇴비도 마찬가지로 이 석회 성분과 함께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석회 성분과 비료들이 만나게 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작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서 작물에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석회 같은 경우에는 비료와 이렇게 따로 한 2, 3주 정도 띄어서 띄엄띄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토석회를 뿌리고 나서 경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운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겉에다가 살짝 뿌려주시고 충분한 물을 뿌려주시면은 고토석회가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흙을 1차로 채취를 했고요. 작년에 제가 토양 검정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토양 성적표가 얼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농사 짓기 전에 흙은 꼭 채취해서 맡기셔야 되고요. 이렇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토양 시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늦게는 한 달 정도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용을 하게 되면은 그 과용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료 성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작물이 오히려 흡수를 못하고 뿌리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회고토는 언제 왜 뿌려줘야 되고 뭐에 좋을까요? 바로 pH를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칼슘의 경우에는 흡수율은 굉장히 낮지만 장기간으로 보시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이야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른 요즘 좋은 칼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려주셔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비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 공급하는 이런 비료도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 주고 사는 비료만 쓰시지 말고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비료도 잘 이용하시면은 농사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석회고토를 지금 받아놓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으시면은 그냥 노상에 놓지 마시고 비 맞지 않게 잘 비닐만 씌워주시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토양 계량제입니다. 토양 계량제이고, 그 다음에 이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칼슘을 공급해서 작물을 튼튼하게 합니다. 즉 칼슘은 그 작물의 이제 세포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조직을 이제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작물에서, 특히 감귤나무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칼슘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서 칼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칼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공급해서 마그네슘이 이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왜 중요하냐? 바로 과일의 당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엽 같은 경우에는 이 잎을 빨리 굳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과잉을 해도 이게 상관없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얼마든지 많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황산 마그네슘 그런 것들을 이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할 때 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당도를 올리려면 이런 과일들의 당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마그네슘을 주라고 많이 합니다. 마그네슘을 주라고 하고 엽색이 좀 짙지 않고 좀 옅다 생각되시면 마그네슘을 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도를 올리고 싶다면은 중간중간에 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수시로 뿌려주시면은 당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을 해보시고 토양 검정 상에 마그네슘 수치가 2 이상이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고토석회를 뿌려주셔서 토양 속에 마그네슘 함량을 2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과일 수확을 마친 밭에서 그 토양 검정을 위해 그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그리고 토양 계량제인 고토석회를 왜 뿌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 고토석회를 뿌려야 되는지 왜 마그네슘이 중요하고 칼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이 고토석회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조금씩 작물에게 밭 준비할 때 밭작물은 이제 밭 준비하기 전에 2-3주 전에 이제 뿌리시고 경운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뭐 노지는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흠뻑 1-2차례 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고토석회가 금방 이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작물이 흡수하고 그다음에 과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튼튼해지고 맛 좋은 감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pH도 6에서 6.5로 딱 그 토양 검정 결과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매년 내 토양의 성적표를 보시면은 정말 성적표가 처음에는 50점이었다가 80점, 90점, 거의 95점, 100점까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용한 것은 이제 그걸 보고 줄일 수 있고 부족한 것은 그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부족한 비료 성분을 추가로 주시면은 토양이 건강해지고 비료를 과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토석회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토양 검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